자, 이제 3교시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기출 분석해가지고 6가지 법의 14회부터 올해 23회까지 몇 문제가 나왔는지 표로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예방법은 없었어요. 예방법이 언제까지? 22년도까지는 시설법, 지금 얘기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설하고 예방법이 구분이 됐죠. 근데 딱 보니까 시설법하고 예방법하고 더하니까 한 10에서 10개 되죠. 요번에 10문제 정도 나왔을 거예요. 23회 때.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 외에 4개, 3개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25문제에서 12개면 얘만 맞추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근데 다른 법도 맞춰야 돼. 근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얘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10문제만 그냥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쉬운 기본법 맞춰주시고 여기서는 10문제 다 못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구석에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위험물, 다중 이런 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25문항이다. 적어도 법은 많이 어렵다 그러고 작년에 개정이 돼서 어려워요.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새로운 내용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25문항에서 20에서 나 못 맞췄어. 나 많이 틀렸어. 해야 20문제예요. 20에서 23문항은 맞춰주셔야 합니다. 아니,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원리는 25문항에서 나 많이 틀렸어. 20문항. 구조원리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차 할 때 구조원리는 사실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뒤에 이제 예상문제라고 나와 있는 거 싹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 정도야? 이럴 정도로. 근데 1차가 쉽다 그래서 여기서 손 놔버리잖아요. 그럼 구조원리는 그냥 듣기만 해서 내가 그냥 맞출 거야.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1차만 보고 합격하면 그래도 돼요. 근데 2차가 있어요. 2차에서는 이 구조원리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따라서 1차 공부할 때 구조원리를 정리해 놔야 돼요. 즉, 설치 기준이 있다. 제가 막 설명하다, 자, 이거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암기가 나와야 돼요. 자다가 툭 치면은 앞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럴 정도로 하세요. 그런 거는 반드시 별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1차 때부터 정리를 하셔야 2차까지 꾸준히 가져가요. 저는 설계시공 안 하고요. 점검 실무만 해요. 그래도 점검 실무에도 설치 기준 당연히 쫓아옵니다. 이때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법은요 6가지 법에서 다중, 시설법 가장 포지션이 높아요. 왜? 시설법은 설치 대상, 그 다음에 다중은 비상구나 이런 거 써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끼적으로 아주 애기적으로 건피방. 이제 요거는 이제 법할 때, 점검 실무에 수업할 때 이제 뒤에서 같이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에서는 얘네들이 많이 나오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비교를 해서 알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런데 그러기에는 6가지 법을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비교하는 건 4가지 법만, 소방에 관련된 그 기본법, 공사업법, 그것도 너무 많아요. 공사업법하고 시설법. 네, 공사업법하고 시설법 비교 위주로 보시면, 벌칙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 예시를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한번 1번부터 딱 10문제만 해봤어요. 10문제만.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술민원센터라는 게 민원센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몰라.
지류이시네. 그러면 답해줘. 법령 이거 내가 해석한 거랑 다른 거 같아? 그러면 그거의 해석을 또 알려줘. 해설서 발간해줘. 자, 이런 거 업무하는 것이 기술민원센터입니다. 소방기술민원센터. 자, 그러면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 18명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틀린 게 2번인 거예요. 틀렸어.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떨 때는 이게 맞아. 이렇게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네, 그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어려운 거에 속하지도 않아요. 명수만 알면 돼. 수업할 때도 그 비교표를 나눠주면서 자, 그냥 집에 가시다가 한 두세 번만 읽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두 문제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법령. 자, 기본법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기본법. 기본법에서 과태료입니다. 어떤 경우냐? 화재가 났다. 구조구급이 필요해요. 이것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자, 그럼 우리 한번 밑에 볼까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 아까 소방지원활동하고 생활안전활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벌금이 있다고 그랬어.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벌금. 자, 그 다음에 관계에는요. 화재가 났으면 그 구출을 해야 돼. 사람들 구출하고 피난하게 유도하고 내가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일단 피난을 시켜야 돼.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기본법에서 잘 나오는 벌금이에요. 소방대장의 피난 명령. 야, 화재가 났어. 빨리 대피하세요. 아니, 대피하려는데 왜 대피하지를 않지? 내 목숨이 중요한데? 일단 대피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위반했어. 누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위반했다? 당연히 벌금. 또 벌칙이 따라가죠. 얘도 똑같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또는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를 볼 때 단만 알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내용. 그럼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나중에 시험이 얼마 안 남고 문제풀이반 가면 그때는 문제가 예상 문제가 있어요. 각 해당 법 뒤에 예상 문제 보면 밑에 해설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그럼 그 해설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설에 자,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나머지는 얼마다 해설까지 다 달려 있어요. 그게 하나의 또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예상 문제 풀 때 이 문제 딱 보고 답을 맞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도 봐라. 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럼 틀린 건 골랐어. 걔는 틀렸어.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나머지는 맞는 거잖아. 그거를 보면서 이거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네. 그럼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야? 이러면서 해설에 있는 것까지 보면 그게 하나의 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이것이 공식 법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검색할 때는 화재의 예방까지만 쳐도 화재의 예방에 대해 해당되는 법령이 쭉 나와요. 내 해당되는 해당 법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시장 지역, 시장 밀집 지역 아니고 시장 지역.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맞아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공장이 밀집한 지역. 호물 있잖아. 밀집이 4가지가 있다 했어. 그 다음에 3가지가 없어. 산무. 소방 시설이 없어요. 소방 용수 시설이 없어요. 소방 출동로가 없어요. 이런 것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들어간다. 따라 2번은 그럼 상업지역 아니에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가.
4번은 예방법상, 법령상 소방서장이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사용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불시에 실시할 수 있는 대상물이 있어요. 불시에. 갑자기 예고도 안 해. 예고도 안 하고 소방훈련을 합니다. 위락시설은 해당이 없고 나머지 3개.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꼭 위락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꼭? 그쵸? 근데 거기 안 해. 위락은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의 허를 찌르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틀리는 게 목적이야. 저거를 선거를 빼고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게 위락시설이야. 나머지 의료, 그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이거는 갑자기 훈련, 교육할 수 있는 대상물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5번은 똑같이 이제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화재 안전 영향 평가 심의회 구성 운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화재 안전 영향 평가 단은 50명이야. 단은 50명이야. 근데 심의회는 구성을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이야. 기본 스탠다드 임기 2년. 연임은 우리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빼고는 다 한 번만 연임. 얘는 그래서 2차례가 아니라 1차례, 1회 연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단으로 이 위원회거든.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이 구성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멘붕 오죠. 멘붕 와요. 그런데 기본만 안 돼. 기본 2년이야. 그리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 근데 이에 2번 연임할 수 있는 게 있고 임기가 3년인 게 있다. 요거 특별한 거 체크하면 요거는 답이 나오겠죠.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느냐? 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자, 요거는 충분히 위원장을 빼고 12명.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포함한 12명. 자, 6번 보겠습니다. 또 화재 예방법이야. 화재 안전조사를 통보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 조사를 못 받아. 그러면 왔는데 나 언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냥 말도 없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미리 통보를 합니다. 화재 안전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못 받아. 그럼 연기 신청을 해야 돼. 면제가 아니고 연기 신청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받으니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연기 신청을 합니다. 그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야. 그럼 하나가 뭐냐? 하나가 부도, 도산.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 질병. 관계인이 아파. 아니면 장기 출장을 갔어. 어디 멀리 가서 내가 조사를 받을 수가 없어. 또는 재난이 발생됐어. 이러면 조사를 못 받으니 다음에 와주세요. 언제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적어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연기 사유에 해당돼요.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었거나 영치되어 있어서 내가 제출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용도 변경, 증축 공사를 해서 공사 때문에 화재 안전 조사를 받을 수 없어. 자, 이랬을 때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7번. 시설법에서 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동주택이라 함은 뭐다? 여기서부터 나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기숙사 이렇게 한대. 이제 내년이면 또 거기에 뭐 살이 붙어. 연립주택이라 함은 5대 주택이라 함은 하고 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언제 몇 년 안에 끝내야겠다 목표를 정하세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스트레이트야. 1차에 합격하고 바로 2차.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정해야 돼, 기간을. 그러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남들 1시간에 하는 공부를 내가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강도가 세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기해야 될 게 점점 늘어요. 계속 법은 계속 늘어나고 바뀌고. 내가 한 2년 전에 공부했어. 그러면 그 2년 전의 기준이나 어떤 법사항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2년 내가 목표를 다 잡았어. 그러면 계획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꾸 들어와. 추가돼. 계속 내용이. 이 사람의 능력이, 암기하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7번.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은 노인에 관련된 시설, 아동에 관련된 시설,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 정신질환에 관한 시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노숙인? 노숙인인가요? 한센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노숙인 맞네요. 6가지예요. 노숙인 관련 시설. 이게 노유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도 여기 장애인 관련 시설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복지법에 의한 시설이에요. 너무 어렵죠. 근데 저거는 용어가 좀 비슷해서 장애인 복지법, 의료복지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 네, 관련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 나오는 시설이다. 나머지 정신요양시설, 병설, 유치원, 정신재활시설, 이것은 다 이 노유자 시설, 6가지의 노유자 시설에 해당합니다. 8번. 터널이에요, 터널. 이제 시설법이니까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터널 길이가 750m다. 그러면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은 이러고 나옵니다. 먼저 5개? 5개는 터널 없어요. 연결살수? 얘도 터널 없어요. 자, 그러면 500m 일대 터널, 500m인 터널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은 비상경보, 무통, 비콘, 비경, 무통, 비콘, 비조, 비상조명등. 자, 근데 터널 길이가 더 길어. 1000m야. 1000m 이상이다. 그럼 옥자송이야. 옥자송. 옥내, 자탐, 연송, 연결, 송수관, 설비. 그러니까 지금 터널 길이가 500m래요. 750이래. 그러면 500m 이상에는 해당되지만 1000m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통, 자탐은 1000 이상일 때 무통만 해당이 된다.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이거 시설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설법이에요. 면제. 소방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면제 기능이 있다 해서 어떤 설비를 하면은 그 설비를 면제해줘. 자, 그거에 대한 내용. 이것도 별표에 나와요.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 이것도 별표 4. 면제는 별표 5. 이러면서 시설법의 시행령에 나오는 별표 1에서 8까지는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얘가 아주 중요해요. 별표 1부터 8. 시설법.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시행령. 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 8이 가장 많이, 여기서 가장 많이 보는 거 별표 4. 이게 뭐야?
어떤 소방시설을 어떤 대상에 설치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이제 닳도록 봅니다. 닳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별도로 출력해서 다니실 필요는 없고요. 해당된 구조 원리 수업에도 그 설비가 시작되기 전에 설치 대상이 들어가 있고요. 법규할 때도 당연히 설치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맞는 것은 리을이야. 네, 기억은 뭐가 쓸렸나 볼까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에, 이제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상업용 있잖아요. 주거용 말고 상업용. 이 대상에 물분무 등을 하면 얘를 면제해준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냐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 틀렸어. 니은.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에 아크 경보기 또는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 지락 차단기를 설치해야 제외. 면제. 이거를 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게 설치 대상이고 면제 대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디귿은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에 피난 유도등 또는 객석이 아니라 통로 유도등을 설치했으면 비상조명 등 면제. 리을. 연소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에 물분무, 미분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면제. 따라서 리을이 정답. 이렇게 되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까요? 아, 얼만가 하고 물어봤네요. 시설법에서 공무원이, 관계 공무원이 출입 검사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어. 그러면 시설법 얼마나 그랬어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세야지. 그렇죠? 일반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세야지.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인이야. 내가 위탁 관리를 해. 소방안전관리 위탁 관리하는데 내가 그 업체에 대해서 비밀을 알았어. 근데 내가 막 누설하고 다녔어. 그럼 저 얼마예요? 얼마예요? 나는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이건 일반인. 이거는 공무원, 조사자,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예시와 그다음에 왜 비교와 정리가 필요한지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10문제 정도만 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리사를 따겠다. 관리사 공부를 해서 따야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목표를 정하세요. 언제까지 2년 이내. 그러면 2년 이내라면 지금부터 이제 1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2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저녁밖에 없어. 그러면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제일 먼저는 시간 분배가 아니에요. 2년이잖아. 2년이면 24년도 5월에 1차 보고 24년도 9월에 지금 2차 접수가 끝나서 안 되겠군요. 네. 2차 보고 안 되면 25년 9월까지 이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요번에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3년 8월이에요. 8월 4개월, 9개월. 자, 24년 1월부터는 문제풀이로 가시고 이때는 정리해야지. 24년도에는. 그럼 그 앞에는 이론 5과목 이론 빨리 하면 2바퀴. 느슨하게 전체적으로 다 옳겠다? 그러면 1바퀴. 근데 내가 힘들어도 빨리 돌리는 게 낫겠죠, 이론은. 그래 놓고 문제 풀이를 24년 초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 할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2년 목표를 두면 일단 1차 내용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5과목이에요, 5과목.
안전관리론, 이거는, 이 안전관리론도 뭐 쉽다 하시는 분은 쉽다 그러시는데, 안전관리론 어려우면 정말 5과목 다 꼬입니다. 유체, 전기, 소방 전기, 그 다음에 약재, 이게 2차. 2과목. 3, 법령. 4, 위험물. 5, 구조원리. 구조원리하고 유체하고 법령의 일부는 어디까지? 2차까지 끌고 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 전기 빼고, 예. 약재는 세모. 왜냐면 구조원리 할 때 비슷하니까.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만 먼저 간다. 법령은 점검 실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 그래 놓고 이것만 1차만 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 일하면서 하기 진짜 벅찹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차를 마스터해. 얘는 정리해 온 거야. 정리해. 1차를 마스터하고 여기서부터 합격이 되면, 자, 이 시험 1차 딱 보자마자 여기서부터 2차를 준비를 하는데, 이때는 다 2차가 개강이 많아요. 평일반도 있고요. 주말반도 3팀으로 나눠요. 2차 강의가. 이때는 2차 강의가 한 분만 해요. 한 분만. 저는 1차 투입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때 이제 2차가 3분이 투입이 돼요. 2차가. 그러니까 여기 1차 다 꼼꼼히 정리하면서 해요. 딱 보고 여기서부터 2차를 이제 내가 이제 기본이잖아. 그럼 기본반부터 듣는 거야. 기본 듣고, 이론 듣고, 베이직 이론 듣고, 베이직 끝나면 BTS라 그래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내가 직접 써보는 거야. 아이고, 뭐 어떤 분은 그 80분 동안 한 장 써. 그런데 그분이 8주가 끝나면은 채워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낮았어. 그 다음엔 뭐로? ITC. 그 다음에 STC. 그 다음에 RTC. 이거 RTC는 완전, 이건 나중에. 여기까지만 하고 시험을 봐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짜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부터 1차와 2차를 같이 들을 거야. 가능합니다. 뭐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니까. 자, 근데 1차는 요 관련이 없는 과목은 1차 주말에 그냥 강의 들었다? 그럼 그냥 그것만 체크를 하면 돼. 나머지는 정리하면서 2차를 평일반은 없다 그래. 2차는 아직 그 구성이 안 됐는지 평일반이 지금 없어요. 그럼 주말만 있어. 2차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시간이 1차하고 겹쳐. 그럼 인강을 들으시면 돼. 인강을 들으시면서 1차는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고, 아니면 거꾸로 2차를 오프라인으로 들으시고 얘를 인강을 따든지. 그런데 여러분은 1차를 먼저 합격을 해야 2차를 보실 자격이 되는 거니까. 자, 뭐가 우선일까요? 1차지. 1차를 먼저 보고 2차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요거는 이제 선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의 계획을 짭니다. 한 번에 붙으시면 되는데,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1차를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이게 쓰는 것이 잘 안 나와. 암기는 돼요. 되는데,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설경식은 이제 계산할 때, 이거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유도가 안 되네. 이거 웃기죠? 이게 왜 안 돼? 근데 쓰라 그러면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조급해지고 손은 손대로 안 움직이고. 자, 그래서 한 번에 가기는 사실 엄청 어렵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고요. 저도 하나씩 했어요. 네, 하나씩. 1차부터. 2차. 소방하고 저는 관련도 없었어요. 위험물부터 한 사람이라, 위험물이 전공이라 소방하고 관련도 없었어.
그래서 자재를 팔려니 감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 감지기를 찾는데 차동식, 정원식, 연기식을 찾는데 그게 다 달라요? 그랬더니 아유 다 달라요. 자재상이 왜 그것도 몰라요? 골라가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답답해. 내가 답답해. 괜히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2005년부터 이제 전기부터 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술사까지 다 했습니다. 기술까지 다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에 자꾸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젖었어. 회사도 소방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하세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것도 괜찮아요. 네, 단계적으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같이 하시든 일단 1차부터 하고 2차를 넘어가시든 내 스타일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남이 몰라. 제 공부 방법하고 여러분 공부 방법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맞춰서 언제까지 목표를 정하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몇 월까지 뭐 하고 몇 월부터 어떻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거고 몇 바퀴를 돌아갈까. 빨리 1차를 끝내고 싶으면 내가 피곤하지만 하루에 12시간을 다 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인간이 힘들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집중도도 조금 떨어지는 거는 있어요. 근데 체력이 된다. 난 집중도 괜찮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어. 그러면 12시간 풀로 하면 2바퀴 돕니다. 이 기간 동안. 이론.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일단 목표부터 설정을 해라. 목표. 근데 목표에는 이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1차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2차를 내가 한 과목만 볼 거냐, 점검 실무만 볼 거냐, 설시공만 보시는 분은 이제 소방관들은 설시공만 보시겠죠. 이것만 볼 건지, 이것만 볼 건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점검 실무는 암기가 많습니다. 암기가 많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얘 문제가 뭐냐? 이런 거. 설계 및 시공은 계산 문제가 100%는 아니에요. 한 75% 정도 되고 나머지도 설치 기준을 써라. 설계 및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배관 시공에 대한 거. 내열 배선, 내화 배선, 시공 방법을 써라. 이것도 설치 기준에 우리 하지 않은 기술 기준에 있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두 개를 다 가져갈 건지.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가 암기력이 떨어져. 그럼 얘가 오래 걸리는 거고. 난 계산이 이때는 어째저째 했는데 직접 문제를 한번 풀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오래 걸리는 걸 먼저 시작하시는 거죠. 어차피 설계 및 시공할 때 화재 안전 기준 이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점검 실무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근데 설계 및 시공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조금 걸리는 게 맞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교재가 어떻게 되는지 설계 및 시공의 문제가 대충 어떤지를 모른다? 그러면 일단 견본 책을 보시면 이 앞에는 이론이에요. 뭐 설치 기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뒤에는 문제가 해당되는 설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냥 딱 한 번만 딱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견본에 있는 교재하고 이제 내년도 2차 교재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저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점검 실무 책도 이렇게 한번 쫙 보세요. 이따 가가지고 이렇게 싹싹 넘겨보세요. 뭘 이렇게 집중해서 보라는 게 쓱쓱 보세요.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구나. 이런 거 크게 보시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겠구나.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이 있다. 교수님 아까 통화하실 때요. 전기인 겁나는 부사라면 시설법에 1,000만 원 이야. 그다음에 공사법에서는 300만 원 있었잖아요. 관계인. 예. 네. 예. 그거 좀 다시 한 번만.
헷갈려갖고 이게 핵심을 적어야 되는데. 아. 자, 여기죠, 여기. 시설법에서 1,000만 원.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이건 누구냐면 관계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시설법하고 예방법에서 공무원이 알게 된 걸 누설했어. 그러면 1,000만 원. 아, 공무원이 누설했다. 이거 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한 거야.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누구해? 일반인이 조사하진 않잖아요. 관계 공무원, 조사 검사, 뭐 검사 단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뉘앙스를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건 높은 사람들이 위반했으니까 더 비싸.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설법에 300만 원은 뭐냐면 여기는 업무를 수행해. 내가 대행기관이야. 그냥 일반인이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검 업체를 차리면 내가 소방 안전관리자 어떤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땡땡 업체에서 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뭐가 어쩌고 에이 거기 있잖아 이게 걸리는 건데 그냥 문제 없다고 했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에이 그냥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알게 된 걸 누설한 일반인. 이거는 일반인으로 머리를 떠올리면 되지. 우리 같은 사람, 보통인, 자연인. 그런데 공사업에서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이런 공무원은 공사업법에서는 300만 원이야. 아까 예방법하고 시설법은 1,000만 원이었어. 그런데 공사업법에서는 관계 공무원도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비싸? 아무튼 시설법이나 예방법에서 위반한 사람들이 더 비싸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